붉은 전쟁 1. 인연당 회의 1950년 10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정부가 1949년 10월 1일 수립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이다. 이제는 서북지방 경제개발의 책임을 맡고 있던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북국 서기 펑더화이의 시안 사무실 앞에 지프차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급정거하였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날씨가 흐리고 황사가 뿌옇게 끼어 금방이라도 천둥 번개가 칠 것처럼 찌뿌드드한 날씨였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대개 누추한 인민복 차림이지만 표정만은 아주 밝다. 정차한 지프차의 속력이 몰고 온 흙먼지가 앞으로 한바탕 몰려가고 앞차에서 1명, 뒷차에서 2명의 인민해방군이 내린다. 앞차에서 내린 상급자로 보이는 자를 중심으로 2명이 몇 발짝 뒤에서 따르며 서북군정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직행한다. 상급자로 보이는 자는 마오쩌둥의 기호비서 예주롱이고 뒤따르는 2명은 중앙판공청 경위처에서 파견한 인원이었다. 그들이 건물 앞에 이르자 보초가 굳은 자세로 거수경례를 붙인다. 예주롱이 사무실로 들어서자 자리에 앉아있던 펑더화이는 급히 일어났고 서로가 거수경례를 교환한다. 어서 오세요. 예 동지,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어? 펑총, 오랜만입니다. 기밀을 요하는 일이어서 자세한 내용 설명은 할 수 없었습니다. 마오 주석의 전령입니다. 네? 마오 주석께서? 예 동지로부터 전령을 받아든 펑더화이는 갑자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무슨 일이기에 지금 당장 북경으로 오라는 것일까?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다만 전령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뭐 짚히는 것이라도 없소?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좋으니 아는 대로 말해주시오. 꼭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듣기를 원하신다면 혹시 무슨 중대한 임무라도 맡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일 따름입니다. 알겠소. 고맙소. 시안에 보내온 은혜색 리 이영 전용기 편으로 펑더화이가 북경 서고 공항에 도착한 것은 당일 오후 4시가 가까이 될 즈음이었다. 펑더화이는 서북지구 경제발전 계획 보고를 하라고 할지 몰라서 서북지구 단위 경제회복 발전 3개년 계획안과 조사보고서, 통계도표 뭉치를 몽땅 챙겨서 가지고 나왔다. 펑더화이가 대동한 인원은 비서 장양우와 경호원 구호홍양 2사람뿐이었다. 펑더화이가 급히 트랩을 내려오자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던 중앙판공청 경위차장 리수화이가 손수 펑더화이의 가방을 받아들고 뒤따랐다. 펑더화이는 북경공항에 대기하고 있는 지프차에 몸을 싣고 급히 북경 시내로 들어섰다. 북경은 시안이 날씨와는 달랐다. 희미한 가랑비가 흩뿌리다가 그치자 훈훈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중화인민공화국 탄신 1주년이 사흘 지난 북경거리는 곳곳에 아직 거대한 표어나 채색된 폐로가 남아있어 번화했던 전일의 광경을 떠올리게 했다. 국경일의 불꽃놀이 폭죽이 아직도 가끔 들리고 있었고 폭죽 냄새도 코를 자극하고 있었고 환희의 인파 역시 천안문 광장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고 있었다. 천안문 성로 앞의 오성홍기는 바람에 나부끼고 금수교 호반의 가을꽃이 햇빛에 반사되어 진한 색깔을 띠고 있다. 북경은 가랑비가 몇 차례 내린 뒤여서 길가 버드나무 가지의 잎은 아직 무성하면서도 누릇누릇
낙엽이 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낙엽에 달려있는 물방울이 햇볕을 받아 영롱하게 은굿을 강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구식 궤도 열차도 경적을 울리면서 달리는 것이 사뭇 평화스러워 이 나라가 언제 그처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는지 가늠이 안 갈 정도였다. 시 중심을 관통하는 장안대가에는 오가는 많은 사람과 깃발이 한데 어우러져 새로운 중국을 상징하는 생기발랄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펑더와이가 북경에 오기 직전 시안에서도 20만 명의 군중이 신천 광장에서 북 꽹가리를 치고 피리를 불며 신중국의 1주년을 경축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펑더와이도 서북국과 서북군구의 시중신, 양더스, 리스민, 마밍팡, 마원루이 등 지도자급 인사들과 함께 경축대회에 참석하고 경축시위 대여를 사열하였다. 북경 왕부정 거리의 남쪽 입구 쪽 북경 반점 호텔에 갑자기 군의 호의를 받은 손님이 나타나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바라본다. 펑더와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3층 309호실로 들어가서 가방만 탁자 위에 올려놓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다시 나와 지프차를 타고 급히 중난하이의 2년당 중앙정치국 긴급 회의실로 달려갔다. 오늘 회의가 있는 것도 공항에 도착해서야 알았지만 오늘 회의가 어떤 회의인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다만 중난하이의 2년당 회의라면 가장 중요한 국사를 논의하는 자리인 것만은 틀림없었다. 저우언라이 총리가 미리 기별을 받고 회의 도중에 잠깐 나와서 펑더와이를 맞이한다. 펑총, 어서 와요. 기다리다가 먼저 회의를 시작했어요. 미안합니다. 어서 들어가십시다. 중난하이의 면적은 자금성보다도 넓다. 중해와 남해라는 두 개의 인공호수를 가지고 있어서 보통 중남해라고 했다. 중국 공산당의 모든 주요 기관이 이 안에 포진하고 있다. 자금성의 정문인 천안문에서 서쪽으로 나 있는 서장안가의 붉은 담장을 따라 걸어가면 신화문이 나온다. 이 신화문이 바로 중난하이의 정문이다. 중해와 남해 사이의 가장 중심 건물인 우리 경복궁의 군정전과 이름이 같은 근정전이 있고 그 곁에 풍택원이 있고 풍택원 내에 인현당이 있다. 과거 황제가 풍년을 기원하며 파종을 했다는 풍택원 내에는 황제의 서재였던 국향 서옥이 있는데 마오쩌둥이 관저로 사용하고 있었다.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되었으나 펑더와이가 인현당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가 넘어서였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마오쩌둥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다. 중국 공산당이 채택한 허심탄회한 난상토론식의 회의장이다. 위치 배정도 약간 오므라진 디귿자형의 자유스러운 형태인데 마오쩌둥은 디귿자의 한 각진 곳에 다른 사람과 같은 인민복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가운데 대형 탁자도 없고 다만 서너 개 찻잔을 놓을 수 있는 소형 원탁들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회의 제목은 조선전쟁에 중국이 참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대토론회였다. 이날 중앙정치국 확대회의에 참석한 공산당 고위층은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주더, 류사오치, 럼비스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당시 5대 서기가 모두 참석하였고 덩샤오핑, 린바오, 가오강, 천인, 동비우, 린보치, 장원텐, 랴오수스, 내룡전, 양상쿤, 후차오무, 리푸춘, 러룽환, 펑전, 보이보, 덩주후이 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참석자의 면면으로 보아 중국 최고 위층 회의로서 그 중량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도 중요한 사안인지라 병환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럼비스까지 참석하고 있었다. 럼비스는 이 회의가 끝나고 2주일 후에 사망한다. 회의는 오전부터 속개되는 회의였다. 펑더화이가 들어서자 회의장은 일순 긴장감이 더해진다. 마오쩌둥이 맨 먼저 일어나서 악수를 청하며 맞이한다. 펑노총,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였소. 주석, 기후관계로 연착을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소. 갑자기 오시느라 수고하셨소. 자, 앉으세요. 오늘 회의는 조선의 전쟁에 우리가 참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요.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휴전협정선인 38선을 넘어 중국 국경선을 향해 북진 중에 있어. 지금 정치국은 우리의 출병 원조 문제를 논의하고 있어요. 출병을 하면 어떤 점이 유리하고 어떤 점이 불리한지 모두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니 펑노총도 의견이 있으면 말해주시오. 펑더화이가 자리에 앉자 마오쩌둥은 기록을 하는 저우원라이와 내룡전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무게 있게 말한다. 기록을 중지하세요. 기록도 중요하지만 그대들의 의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록을 하고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을 못할 수 있지 않소? 회의장은 차가운 기운이 감돈다. 무슨 일이나 기록하기를 좋아하던 저우원라이와 내룡전은 펜을 놓고 가슴을 펴고 마오쩌둥과 펑더화이를 번갈아 본다. 정치국 위원이며 중남군구 서기인 린 벼오가 강력한 어조로 참전 반대 의사를 밝힌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 제국주의와 국민당군을 상대로 20년 동안이나 전쟁을 해왔습니다. 이제 갓 전쟁을 끝내고 신정부가 성립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해방전쟁도 아직 완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방구의 토지개혁이며 경제개발은 이제 시작하려는 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싸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비록 국민당군이 미국의 원조를 받고 미제무기로 무장된 군대였으나 그들 자체가 미군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전쟁에 말리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만주 동북지방의 군사력을 강화하여 철동같이 방해하는 것이 차라리 실리가 있는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오쩌둥은 겉으로는 침착하게 듣는 척했지만 안에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표정이었다. 모두 입을 열지 않자 린바오는 하던 말을 계속한다. 미국은 방대한 육해 공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군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원자탄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은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속령으로서 인구는 몇 백만 명밖에 안 되는 소국입니다. 불과 몇 백만 명을 구하기 위하여 5억 인구가 동원된다는 것도 실리에 잘 맞지 않습니다. 만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편이 좋겠습니다. 린 바오의 말 중에 한국인의 인구수며 중국의 인구수까지도 맞지 않았지만 그런 지엽적인 것을 따질 처지가 아니었고 오직 중심 줄거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만 중요했다. 내룡전도 린 바오의 의견에 찬동하는 발언을 한다. 미국은 세계 제1, 2차 대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던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두렵다는 건 아닙니다만 구태여 지금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조선은 우리의 번속이었지만 청일전쟁 때 일본에게 떼어줌으로 일단 포기한 곳입니다. 지금 국군을 걸고 그들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냉철해야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이제껏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은 항상 교활하게 이익의 분배를 원하는 자기 졸개 나라들을 데리고 같이 참전을 합니다. 마치 많은 나라들이 동조하여 연합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명목상으로는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16개국이 참전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경제의 절반을 점유한 초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18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리에게는 그런 항공모함이 한 척도 없습니다. 지금 아시아에는
일본, 필리핀, 괌,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 미국 군사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육군이 배치되어 있으며 100여 척의 전함과 1,100여 대의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반면 우리 군대는 70mm 이상 화포가 190문에 불과합니다. 보이보도 발언을 하였다. 새로 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전쟁 참여는 불리합니다. 단, 소련 홍군이 참전한다거나 공동으로 출병한다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적극 지원이라도 해준다면 문제는 다릅니다. 저원라이가 듣고 있다가 입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는지 침착하게 그러면서도 힘주어 입을 연다. 우리는 지금 역사 운운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전쟁이란 장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소위 농민군의 수준으로 800만 군의 현대 장비를 갖춘 국민당군을 무찌르고 조국 통일을 달성하였습니다. 잠시의 안위를 꾀하다가 대국을 망칠 가능성이 있다면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남쪽으로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대만의 국민당군이 아직 소멸하지 않고 있어 불안한데 다시 압록강 국경에 미제의 괴뢰도당과 국경을 접하게 된다면 우리는 불안한 위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인 안일보다는 장래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조선을 잃게 되면 순망치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단, 방금 내륙전 동지가 말한 것처럼 장비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전한다면 소련과의 연합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오쩌둥도 사방을 훑어보더니 무엇인가 입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판단한 듯하였다. 당신들의 발언은 모두가 일리가 있는 말이오. 조국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은 얼마든지 제시하여도 좋소. 이 자리에는 조국의 불이익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요. 단, 다른 나라가 국가적으로 위급한 시각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옆에서 보고만 있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소. 더구나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형제지국 조선의 문제는 더욱 그렇소. 펑더하이는 금방 회의에 참석하였지만 참전을 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많은 사람이 참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 함부로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그런데 마오쩌둥이 발언을 하자 무척 마음이 놓였다. 마오 주석이 참전을 하여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은 자기로서는 첫날이고 늦게 회의에 참석하여서 함부로 발언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라 생각되어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자 펑더하이는 중앙판공청 주임을 맡고 있는 양상쿤을 찾아갔다. 양상쿤과는 예난에서 군단장, 정치위원 생활을 하면서부터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전 회의의 내용과 전체 상황 파악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형식적으로 오전 회의는 조선전쟁의 개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말하고 오후에는 조선전쟁의 개입이 불가함을 말하자고 했으나 실제로는 자유스러운 토론이 되고 말았소. 주석의 소신을 아직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의리적으로나 중국의 장래를 위하여서나 참여해야 하겠다는 보관인 듯하나 미국과의 일전을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소? 린바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건 가정입니다만 만약 조선전쟁에 참여한다면 린바오가 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지요. 그런데 린바오의 의견은 방금 들었던 것이 진심인 것 같소. 그는 애국정신은 투철하나 국가적으로 전쟁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개인적으로도 칭병하고 참여하고 싶지 않은 입장이요. 린바오는 원래 국민당군으로 황포 군관학교를 사기로 졸업하고 군벌을 타도하는 북벌군의 중대장으로 승승장구하였으나 장제스가 공산당 동료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것을 보고 국민당에서 탈주하여 동남부 지역의 진강산으로 들어가 마오쩌둥, 주더가 이끄는 장시 소비에트 홍군에 합류한다.
제4야전군 사령원이었던 린바오는 제1야전군 사령원인 펑더화이와 함께 홍군의 가장 유능한 야전 사령관이었다. 그가 최고의 실력을 발휘한 것은 만주에 주둔하고 있을 때이다. 그의 전법은 농촌을 먼저 점령하여 인심을 사고 동시는 국민당군에게 내어주는 것이었다. 뒤에 사면 포위를 당한 도시를 하나씩 점령하여 동북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한다. 10만이던 린바오의 군대는 80만으로 증가하였으며 49년 1월에는 베이징을 점령하고 5월에는 무안을 점령하고 10월에는 100만 대군으로 광등을 해방시킨다. 린바오가 걸핏하면 징병하는 것은 실제 이유가 있다. 37년 국공합작이 성립되어 린바오가 115 사단 병력을 이끌고 산시성 핑신관에서 일본군 5사단을 매복 공격하여 경멸시킨다. 일본군 상대의 전투에서 승리다운 승리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린바오는 전리품으로 얻은 일본군 망토를 입고 기념 승마를 하던 중 아군으로부터 오인 사격을 받아 머리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는 예난으로 후송되었다가 모스크바에 가서 42년까지 요양을 하였다. 이 부상으로 린바오는 신격에 손상을 입었으며 물과 바람을 무서워하였다. 심지어는 산수화를 보는 것조차 두려워하였다. 공산 정권 수립 초기까지 지병을 핑계로 공식 석상에도 잘 참석하지 않았다. 펑더화이는 이날 양상쿤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일단 북경 반점으로 돌아왔다. 호텔에 도착한 펑더화이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내일 속개되는 회의에서는 확실히 자기의 의견을 밝혀야 할 입장이기 때문이다. 먼저 자기 개인의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었다. 조선이 전쟁에 뛰어들 것인가 말 것인가.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즉시 대만 해협을 봉쇄하였다. 미 제7함대가 대만 해협에 파견되자 중국의 대만 공격은 일단 멈추어설 수밖에 없었다. 원래 6.25 발발 1개월 전 50년 5월에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대만 상륙작전 준비에 착수했다. 대만 상륙작전은 인민해방군 제3야전군이 맡기로 했다. 제3야전군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화동지방을 맡고 있는 부대이며 사령원은 천이었다. 6월 상순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마오쩌둥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만 해방이라고 선언했고 제3야전군 부사령원 수위가 구체적인 작전 방안을 보고하였다. 즉, 며칠만 먼저 공격을 개시하였어도 대만 해방은 끝났을 터인데 한국전쟁이 벌어지고 대만 해협이 봉쇄되자 상황이 급변한 것이었다. 50년 1월 5일만 해도 두루먼 대통령은 대만의 중국 귀속을 확인하며 대만에 대한 야심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두루먼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모든 군사적 지원을 끊는다고 발표하여 사실상 대만을 포기한 것이다. 그 때문에 중국의 대만 점령은 시간 문제로 보였다. 이 발표가 있던 1월 5일 마오쩌둥은 모스크바에서 스탈린과 중소동맹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미국이 이때를 잡아 대만 포기를 선언한 것은 중소동맹을 맺지 않으면 미국이 문호를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다는 마오쩌둥에게 보낸 암시였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1월 12일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에치슨에 의해 소위 에치슨 라인이 선언된다. 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역 방위선을 안류산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에치슨 라인으로 명명한다는 것이었다. 어떻든 대만, 한국, 인도차이나 반도가 미국의 방위선에서 사실상 제외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두루먼과 에치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단시일 내에 이런 정책 변화가 있게 되었는가?